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영어학원 한가람고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한가람고 2학년 중간고사 시험이 어땠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강대학원에서 한가람고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전공을 해서 지금 10년 넘게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있고 또 제가 그 입시 진학지도에도 관심이 많아서 다수의 입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해서 아이들과 함께 또 진학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출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한가람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1개과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2학년 아이들이 작년에 입학을 해서 여태까지 영어 시험을 본 것과는 약간 다르게 교과서의 그 진도 비중이 조금 줄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EBS 스특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에서 총 3개 강의 시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한 30지문 정도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결코 시험 범위가 작다고 느끼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년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나오는 추가 어법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한가람고가 그렇듯이 영어 듣기가 시험에 꼭 들어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EBS 수능 특강 영어 듣기에서 실전 1회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췌를 해서 범위로 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도 종전과 비슷하게 어법 그리고 이번에는 어휘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대체로 어법에 해당해서는 기존의 아이들에게 공지되지 않은 그런 외부 지문으로 출제를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 비율과 문항수를 간단히 보면 듣기가 이제 선택형과 서술형이 모두 포진되어 있었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보니까 문제가 아주 많이 들어간 편은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스특라이트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어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는 했는데 약간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가람고 시험의 특징은 그 듣기가 있고 또 이렇게 문항수가 결코 적지가 않아서 아이들이 실제로 시험을 볼 때는 그 시간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듣기라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중간에 다른 독해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반드시 경청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있고 문항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고 약간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푸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체감 난이도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제 영역별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부교재에 비해서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또 범위가 이번에 많지 않았다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고요. 학생들도 푸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수 있는 비교적 쉬운 그런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역시 스특라이트입니다. 스특라이트에 변형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영어 기준으로 30번대 이후, 그러니까 어휘, 빈칸, 그 다음에 뭐 무관한 문장, 그리고 간접쓰기, 그러니까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요약문과 같은 상대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느끼기에 더 난도가 높은 흔히 말하는 3점짜리 유형들이 이제 많이 스특라이트에서 변형이 된 채로 출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이제 한가람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답과 관련이 있는 그 교재 내지는 교과서 원문의 주요 부분과 또 학생들이 답을 찾을 때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하는 그런 선택지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변형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빈칸을 출제를 한다고 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이 원래
학생들이 공부했던 원문에 있던 그런 문장이나 단어가 아니라 그 글 전체의 어떤 중심 생각, 주제를 기조로 이어가는 와중에 선생님이 추가로 작성한, 학생들은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런 문장이죠. 또 그런 단어이고요. 그런 문장과 단어를 선생님이 작성을 해 넣은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빈칸 추론을 내고,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문장을 그대로 위치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임의로 변형을 한, 그래서 학생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미 2학년쯤 되면 이런 학교 유형 내지는 문제 스타일에 대해서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결코 쉽지는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에는 세부 내용 파악 중심으로 이제 유형 자체가 출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듣기 평가에서 나오는 그 스크립트 자체가 아주 고난도는 아니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 출제할 때는 이것의 재생 배속을 좀 높여서 출제를 시험 진행을 하죠. 그런 와중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답을 고를 수 있고 서술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술형으로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한두 군데에서 실수가 발생을 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전치사를 하나 빼먹는다든지와 같은, 이게 이제 단순히 단어를 적는 경우도 있지만 동사 구 전체를 적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절대적으로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마냥 쉽게는 풀 수 없는, 꼭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듣기평가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그 어법 문항 자체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외부 지문에서 이제 긴 장문을 평소 아이들이 푸는 모의고사 지문이나 내지는 시험 범위 내에서 공부했던 지문보다 길이가 훨씬 더 긴 지문 2개 정도를 놓고 여기서 이제 어법상 틀릴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굉장히 여러 개, 오지선다형이 아니죠, 여러 개 나열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가 각각 몇 개이냐를 물어보는 그런 객관식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통상 아이들이 어법 문제라고 하면 제일 싫어하는데 그 중에서도 싫어하는 유형이 틀린 거 개수 찾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예년에 비해서 어법 문항의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읽어야 하는 텍스트가 길고 또 따져야 하는 선지가 많고 또 아이들이 싫어하는 어법 유형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절대적인 양은 줄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난이도가 쉽지 않았다. 시험이 끝나고 난 일부 학생들의 반응은 약간 쉬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듣기에서의 어떤 감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 그 다음에 어법 문항의 어떤 특이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술형이 쉽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렇게 쉬운 시험이라고는, 학생들이 체감했던 것만큼 쉬운 시험이라고는 말하기는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쉬웠다, 어려웠다 한쪽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냥 적정 수준의 난이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마냥 쉽게 풀 문제는 아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총평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제 한가람고 시험의 가장 까다로운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원문에 대한 변형이죠. 충분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지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시험에서 접하는 부분들은 이런 문장이 여기 있었나? 없었죠. 선생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있던 어휘의 어떤 유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활용을 해서 단어를 많이 변형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물론 많은 목동 지역의 영어 시험들이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변별력을 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인 건 이해를 하지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점수를 잘 받을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어떻게 해도 영어를 잘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사실 조금 유리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또 한가람고 시험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도 이제 또 한가람고 시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번째인데요. 지문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전에도 뭐 올해도 계속 보이고 있는 패턴인데, 일예로 이번 시험에 그 데카르트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뭐 이런 문장 있잖아요. 그 말을 놓고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밑줄 치고 이제 밑에서 1, 2, 3, 4, 5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었어요. 데카르트의 어떤 존재, 그리고 사고, 사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었다는 소리인데, 사실 이게 그냥 해석만 해서 피상적으로 의미를 알아서만은 풀 수 있는 문항이 결코 아니죠. 이 말 그대로 이 좀 어렵고 복잡한 철학과 그 존재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단지 나는 이 지문을 해석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왜 이 문제는 풀 수 없지?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시험이라기보다는 원래 영어를 잘하고 원래 똑똑하고 사고력 좋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네, 그래서 보니까 시험 점수대가 이렇게 최상위권하고 중위권이 조금 나뉘는 편이고요. 중상위권이 좀 애매하게 비어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어법 문항도 네, 조금 까다롭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유형 자체가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읽어야 되는 선택지도 워낙 많고, 또 한가람고 시험의 특징은 이 어법 문항 자체가 그 시험의 뒷부분에 있어요. 가장 마지막 문항 쪽에 항상 이제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학생들이 시간에 대한 압박을 크게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어법 문항을 풀어야 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이제 외부 지문으로 나오다 보니까 더더욱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를 크게 느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지문에 대해서 좀 다면적으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이 지문에 대해서 내가 주제를 파악을 했고 이 문장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 정도로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특히나 변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암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지문 전체에 대한 논리 흐름, 전개 구조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야 이게 이제 다른 형태의 문장으로 변형이 되었을 때도 그 본질의 맥을 짚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빈칸이나 뭐 이런 식의 다른 유형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 대해서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더 깊이 있게 또 다른 측면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데카르트 관련된 그런 문장 같은 경우에도 그 나와 있는 해석, 그 원문 자체에 있는 문장만 가지고는 깊이 있는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자세하게 본질적으로 딥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변주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이해하는 부분이 시험 공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형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 속에 있는 그 어휘에 대해서 그냥 한두 개 이렇게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내지는 조금 변형폭이 넓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문 속에 있는 모든 어휘에 대해서 유반이어를 다 체크하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장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의어, 반의어, 또 뭐 파생어 이런 것들까지 좀 깊이 있게 학습을 해야 더 철저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데카르트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데카르트 같이 이렇게 한 좀 어려운 문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단순히 해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끈질기게 탐구하는, 알아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어법 물론입니다. 이번에 시험에서도 선지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또 예전에 한가람고 시험 중에도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어법상 틀린 이유 혹은 어법상 이게 이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단지 맞았다, 뭐 어떤 게 옳은 어법이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게 맞는 어법이고 왜 틀린 어법인지 이유까지 물어보는 문항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객관식으로 그런 선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이제 뭐 피상적으로 이건 좀 어색한 것 같아 해서 체크 정도로는 완벽한 대응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 2학년 정도 시기에 어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좀 어법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근본적으로 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이제 제가 진행하는 한가람고 전문반 수업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우선 진행하는 내신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문에 대한 완벽 분석입니다. 저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수업 준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는 편이고요. 또 이것을 단지 제가 해석을 해주고 대강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시킨다에 지나지 않고 저도 해석도 여러 가지로 해보고 패러프레이징도 해보고 필요하다면 배경 지식도 적극적으로 찾고 해서 아이들이 최대한 이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흠뻑 빠져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어법이나 어휘나 지문의 어떤 글의 특성 같은 것들을 아이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떤 유형으로 변형이 되겠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또 이제 원문 변형이 많은 한가람고 같은 경우에는 패러프레이징도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제시하는 데 있어서 저희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법이나 어휘에 관해서는 당연히 중요한데 아까 제가 원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단지 이거는 저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결과론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어법 설명이 아니라 왜 이런 어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보다 더 근원적인 설명과 함께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제어만 알아서는 문제를 잘 풀 수가 없으니까 그 어떤 표제어가 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원이라든지 또 이에 얽혀있는 자주 나오는 유반이어 또 시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유사 어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큰 스토리텔링을 해서 아이들에게 어휘를 전달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 문항 같은 경우에도 그 각 지문별 특징에 맞도록 제가 이제 시험 때가 되면 그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이것이 이제 문제로 출제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핀포인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또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확인 테스트인데요. 사실 아이들이 푸는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문제를 직접 출제하는 이 확인 테스트는 시험, 한가람고 시험에 가장 잘 맞는 그런 테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어법이나 어휘에 대한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요. 또 예습이랑 복습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떤 것이 잘 되어 있고 어떤 것이 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 고민하고 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적중시킨 문제들은 이 확인 테스트에서 많이 나왔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이들에게 수업한 내용에 있어서 적중을 시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제가 제 입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한 것들, 제가 직접 수업 준비를 해서 유형 변형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들, 그리고 이런 확인 테스트, 그리고 이제 복습노트 작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부분들, 그런 데서 시험이 나왔을 때만 제가 적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수가 없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적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건 정말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복습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별도로 특별 제작한 노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주요 문장, 그 다음에 어휘, 또 주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패러프레이징을 했을 때 어떻게 뭐 이런 것들, 또 중간중간에 설명했던 어법 개념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이제 복습을 좀 할 수 있게 별도로 노트를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 대비 수업도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내신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또 정시 수능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니까요. 이 아이들 요즘 영어가 절대평가로 수능에서 바뀌고 나서 영어에 대해서 좀 예전보다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직도 그냥 좀 대강 읽어서 답을 찾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3월 3학년 모의고사에서도 입증이 됐고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다고 해서 난이도가 마냥 쉬워진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에서 또 뭐 수시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그 수능 보는 날까지 부단히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 아이들은 단순히 단어만 외우고 내지는 문제만 많이 풀어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해당 수능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접근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모르고 있죠. 그래서 평소 제가 수능 대비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각 글의 종류 그리고 그 글이 가진 논리 전개 방식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단지 감으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답 근거를 특정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병행을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지문에서 주제를 알아야 우리가 많은 답을 고를 수 있으니까요. 주제 찾는 연습 아이들에게 그 상시로 요령도 알려주고 또 숙제로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구문 분석. 네, 저는 기본적으로 어법과 어휘를 많이 강조하는 식의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해 수업이라고 해도 문장 파악을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구문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고 있고요. 어휘는 아까 말씀드린 어휘 스토리텔링과 유사하게 그 이제 원리나 어떤 출제 가능성에 비춰봐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광범위한 어휘를 개연성 있게 축적시키려고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능 대비 시, 그러니까 내신 대비가 아닌 시의 관리 같은 경우에도 확인 테스트나 복습 노트는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진학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입시 전문가 과정을 많이 수료를 했는데 또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실전적으로 뭐 그 학생부에 대해서 점검을 같이 해주고 보완 사항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아이들이 원서를 낼 때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실전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평소에 아무래도 내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바쁘니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기에 아이들과 진학에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 좀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클리닉도 비단 수능 대비 때뿐만이 아니라 내신 때에도 같이 상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번 시험에서 적중 사례를 뭐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실제 이번 한가람고 중간고사 서술형으로 나왔던 듣기 받아쓰기 부분입니다.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실제 아이들이 서술형으로 작성해야 했던 받아쓰기 구간인데요. 제가 이제 시험 전에 아이들에게 야, 여기서 서술형이 나올 수 있어 라고 체크했던 자료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아마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네, 물론 완벽하게 5개를 제가 5개 1대1로 맞춘 거는 아니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미리 사전에 이렇게 체크를 해 주었고요. 아이들은 또 다 잘 썼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감사한 일이죠. 그다음에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서는 원래 원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빈칸을 낸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임의로 작성한 문장을 빈칸으로 낸다고 이게 한가람고의 특징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가 이번에 실제로 나왔는데 제가 아이들과 같이 진행했던 확인 테스트에서는 물론 문제 유형은 다릅니다. 근데 한가람고에서 이제 이런 읽고 난 후에 반응 같은 유형도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형을 해서 냈던 거고 결국 이제 주제를 물어보는 내용이었고요. 빈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제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정답 선지로 구성해 둔 이 문장의 내용을 아마 차근히 보시면 위에 있는 정답과 상당히 흡사한 내용과 구조와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중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도 뭐 어디서 가져온 자료를 아이들에게 주고 이것이 시험에 나왔을 때 맞췄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철저히 고민하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끝에 아이들에게 변형 가능성을 제시를 했을 때 그렇게 시험에서 적중한 사례에 대해서만 제가 자신 있게 적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약문 같은 경우에도 네, 이번에 26번 요약문이 나왔는데 이 요약문이라는 게 결국은 주제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동일 지문으로 주제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 보시다시피 이 요약문 구성과 주제 내용을 보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